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택시 타고 인천지검에 온 CJ그룹 장남. 나를 하루빨리 구속해 주세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본인이 와서 본인을 구속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밀반입 협의, 지금 받고 있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판단해서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구속해달라.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검찰이 봐주기 논란 끝 뒤늦게 긴급 체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겨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 검찰청을 찾아가 스스로 구속을 요청했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 고통받고 있다. 나를 제발 구속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앞선 2차례 불구속 수사를 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이 구속을 요청하니까 이게 뭐 상이 좀 묘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예. 일단 먼저 구속을 이렇게 스스로 자청하는 경우 좀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런 경우까지 처음 들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뭐 자기가 밝혀지기 전에 자수해가지고 예. 중재의 경우에는 바로 긴급 체포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자수죠. 자수. 예, 자수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처음 조사받아가지고 예. 불구속 형태로 내보냈다가 2번 조사를 받고 그냥 갔어요. 예, 갔다가 본인이 와서 스스로 구속당하겠다 하는 게 그건 드물긴 한데요. 뭐 기사에 보면 검찰도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충분히 뭐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 제가 봐서는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구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마약 밀반입의 경우에는 아주 엄중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구속이 될 게 명백했고 예. 이왕 구속이 당할 게 명백했다면 굳이 형평성의 원칙까지 훼손해 가면서 예.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양형을 생각했을 때 어떤 자수 원칙적인 자수는 아니지만 예. 스스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면서 어떤 여론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면서 예. 나중에 양형에 도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보다도 아마 지금 집중되는 것은 예. 아마 본인이 이제 어떤 뭐 모재벌의 어떤 아들인데 예. 그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모재벌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예. 재벌 자체에 대한 비난, 예. 이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생각 아니었나라는 기업 생각이 듭니다. 자체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봐주기 논란 끝 뒤늦게 긴급 체포. 지금 한겨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앞선 2차례 조사할 때는 그때는 왜 구속영장 신청도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저는 제가 봐서는 예. 뭐 2차례 조사했을 때 그때 긴급 체포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원래 원칙 자체로 예.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을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일단 발받았을 경우에 예. 사후영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일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래도 저분이 뭐 재벌의 아들이다 보니 예. 혹시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재벌 아들이라서 어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 측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는 어떤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달린 거라서 제가 일도 양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용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예, 이병철 회장의 증손자거든요. 예.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이 이맹희 씨 예. 돌아가셨죠. 예. 그 맞손자가 이재현 CJ 회장, 예. 지금 회장. 그리고 증손자거든요. 예. 증손자인데 저렇게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분이 일족의 손자라는 이유로 예. 또 이제 몇 년 후에는 또 총수 반열에 오를 거 지금 아니에요. 기업에서 직책을 맡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예.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 일본하고 싸울 때 배 12척으로 뭐 한다고 했지만은 배 12척을 이끌어야 되는 게 기업인이거든요. 예. 기업인이 여태까지 우리 개발 시대 때부터 정부, 국민, 예. 기업인 셋이 손잡고 같이 예. 갔는데 저 정부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국민도 많이 흔들리지만 기업인들이 저렇게 검증 안 된 예. 사람들이 나중에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한다. 예. 저는 굉장히 좀 그게 좀 불안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예. 창업자들의 그 개척 정신 예. 이게 좀 사라지고 2세, 3세로 오면서 삼심이 있다고 삼심. 세 가지 마음. 의심, 변심, 욕심. 다 별로 안 좋은 마음인데요. 그렇죠. 의심, 변심, 욕심. 예. 그러니까 화초 안에 온실 안에 이렇게 키우다 예.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2세, 3세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경영에 열심히 참여해도 뭔가 성과를 내는 2세, 3세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
이선호 씨가 몇 년 전에 가정적으로도 예.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예, 결혼한 지 예, 예. 얼마 안 돼서 불행한 일을 예, 겪었기 때문에 그래 공허한 마음은 달래려고 이제 배를 오가면서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좀 예. 가까이 했었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만 예. 우리나라 기업인을 위해서 CJ라는 게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예. 삼성의 그 맞손자 집안인데 예. 그걸 저렇게 연루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뭐 언론에서 좀 며칠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인물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연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최 씨 받아들이지만 동의는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재판부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사고 야기 위험성도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도 좀 질타했네요. 자, 그 이후에 이 최민수 씨의 반응이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보면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서 가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등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누가 참을 수가 있겠나. 뭐 이렇게 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후회하지 않는다, 뭐 동의는 못한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민수 씨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고 앞둔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 밥 먹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잤냐 뭐 이런 말을 시작을 해요.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 신경? 우리 뭐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상대방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아니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예. 올라가서.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 자, 재판 받기 전에 모습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재판 받고 나서는 뭔가 얼굴에 약간 화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자,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 혐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운전 중에 있는 사람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건드렸다는 거는 예. 우리가 흔히 뭐 버스에서도 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예.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최민수 씨는 본인 개인적으로 그동안 좀 쌓여왔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분명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좀 약점을 잡아서 더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그런 문화는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있어왔거든요. 본인의 어떤 이렇게 쌓여있는 불만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럼. 그리고 특히 최민수 씨는 예전에 한 노인을 굉장히 이제 학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에 많이 시달리다 결국 산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피해서 살기도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이 과장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드러났고. 측면이 좀 있었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 연예인으로서 본인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피해라든지 예. 또 거기에 더해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저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복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라든지 합리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을 텐데 예.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겪었던 좀 피해 의식 예. 이것이 더 중요하게 나타난 그런 법정에서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기환 변호사. 예. 재판부에 어제 선고가 있었는데 그 판단 이유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판단은 일단 예. 그 보복운전 자체 예. 이 자체가 위험성을 야기한 건 맞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특수협박이나 이 기소된 제명 자체가 특수협박이나 예. 특수재물 손괴, 예. 모욕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제명도 많고 예. 특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되게 큰 죄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뭐 그 나쁘다는 그러니까 좋은 예. 그러니까 경미한 죄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그 결과에 비하면 그 이름 자체는 아주 큰 범죄이지만 예. 결과는 그리 크지 않다. 예. 결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복 운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면 예. 보통 실형보다는 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넣었을 때 그 판결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동종의 전과라든지 예. 이런 게 있었다면 실제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동종의 전과도 없고 결과도 경미했다. 그리고 본인 동기에 있어서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예. 만약 이 부분에서 본인이 반성만 하면 훨씬 더 낮아졌을 텐데 예. 계속 자기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피해자 같은 의식들이 좀 있어서 피해자한테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중형을 받긴 했지만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갖다 감안한 면도 있고 그 결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다라고. 그럼 어제 선고 내용은 조금 강도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 저 정도 나옵니까? 통상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만약 반성을 했으면 예. 훨씬 더 낮아졌을 텐데 조금 더 내려갔을 반성 안 했기 텐데. 때문에 집행유예 나왔지만 예. 사실은 그 뭐 특수가 붙어 있어서 큰 죄 같지만 예. 결과는 그리 큰 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보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모습, 뭐 글쎄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보복운전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상대도 위험하지만요 본인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